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솔직히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일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5G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잘 아는 분들은 알고 있을 수 있겠으나 최소한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알지 못할 것이기에,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KF-21용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인 웨이비스는 작년인 2023년 말부터 지러갈륨 A사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의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이고, 그리고 이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레이더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레이더에 탑재되는 송수신 모듈까지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송수신 모듈에 사용하는 전력 증폭 소자는 아직 국산화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사일의 시커에 사용되는 KA-밴드와 그리고 KF-21 보라매 레이더에 사용하는 X밴드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송수신 모듈의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은 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는 대량 양산에는 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참고로 A사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라는 건 배터리 등에서 공급받게 되는 낮은 전압의 전력을 순간적으로 증폭해서 고출력의 레이더 전파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실질적으로 A사 레이더의 출력을 담당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KF-21의 레이더는 어떤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을까요? 이게 정말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KF-21의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의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미국제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으나 미국은 전력 증폭 소자의 반출 과정이 까다롭고 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나중에 본격적인 지상시험용 레이더를 개발했을 때는 대만의 WIN 세마이컨덕터사제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우리 KF-21의 레이더에 대만제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한다니까 저더러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던 분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그마저도 대만 제품은 항공기에 탑재한 가망 인증이 안 되어서 지금 항공기에 탑재되어서 시험되고 있는 시제품은 또 전력 증폭 소자의 공급처를 바꾸어서 유럽의 UMC사의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KF-21의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제를 빼고는 거의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외국산 전력 증폭 소자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이 전력 증폭 소자들이 전부 20W라는 것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지러갈륨 소자는 최대 40W의 출력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는 건 그 절반의 출력인 20W뿐인 겁니다. 그럼 아직 다른 나라도 20W급 이상의 전력 증폭 소자는 개발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 30W까지의 전력 증폭 소자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해외 국가에 30W급 전력 증폭 소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KF-21용 레이더 개발 초창기에 미국의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구매할 수 있었던 건 20W급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양산에 성공한 전력 증폭 소자는 바로 30W급입니다. 웃기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보가 바뀝니다. 솔직히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양산을 준비 중인 전력 증폭 소자는 30W가 아니라 25W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산 시작 소식에서는 또 30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이번 양산에서 생산되는 전력 증폭 소자는 30W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드디어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의 양산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바로 KF-21용 레이더를 양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만드는 방법이 반절연 SiC 웨이퍼 위에다가 지러갈륨 물질을 천천히 쌓아 올리는 에피텍시 공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이게 반도체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 장의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전력 증폭 소자의 수량이 극히 적고 그 이유는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은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조금씩 수율을 끌어올려서 2026년까지 대량 양산이 가능할 정도로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양산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되는 소량의 전력 증폭 소자를 활용해서 각종 시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우선 우리는 SiC 웨이퍼를 사용해서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SiC 웨이퍼가 국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iC 웨이퍼를 생산하는 건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와 일본의 스미모토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SiC 웨이퍼도 국산화를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지러갈륨 레이더가 국산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럼 우리 KF-21의 레이더가 기존의 20W급 전력 증폭 소자가 아니라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면 레이더의 탐지 거리도 1.5배로 증가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 레이더의 출력이 1.5배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좌우하는 건 레이더의 출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레이더의 출력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해상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거기에 출력까지 합쳐지는 거지. 출력이 무조건 높다고 탐지 거리가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레이더가 해상도가 높아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레이더 소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집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화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도 송수신 모듈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얻어진 정보를 해석해서 선명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레이더빔이 목표에 도달할 정도로 출력이 강해야지만이 탐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출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레이더의 출력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출력이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생산하는 건 미국뿐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걸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생산한다는 건 미국과 우리만이 30W 전력 증폭 소자로 레이더를 개발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같은 크기의 레이더라면 우리와 미국의 레이더의 출력이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레이더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탐지거리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훨씬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양산을 시작했다는 건 단순하게 레이더의 부품 하나를 국산화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KF-21이 수출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장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우리의 KF-21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이지만 라팔에는 갈륨 비소의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레이더 소자 숫자도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거의 비슷한 레이더이지만 출력 면에서는 우리의 레이더가 배 이상 높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가하는 탐지거리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아마 성능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탐지거리가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우리와 같은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구할 수 있는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20W급 뿐이고, 그래서 아무리 프랑스가 지러갈륨 레이더를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 KF-21의 레이더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30W급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이 낮기 때문에 타국에서 수입하는 전력 증폭 소자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비쌀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5G 등 민간 시장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군대가 대량 구매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한 수량의 전력 증폭 소자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리 확보된 물량을 생산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수율이 올라가면 민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군대가 앞장서서 국산 전력 증폭 소자를 구매해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KF-21의 레이더가 5m급 전투기 목표에 대해서 200km에서 탐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유럽산 2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한 시험용 레이더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양산형 레이더에서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F-15K의 개량을 위해서 도입하기로 한 미국산 레이더인 APG-82V1A사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능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미국산 레이더는 갈륨비소 소자를 1500개 정도를 사용해서 전투기급 목표에 대한 탐지거리를 250km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결론은 F-15는 KF-21에 비해서 훨씬 대형 기체이고, 그래서 훨씬 대형 레이더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KF-21에 비해서 더 긴 탐지거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30W급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해서 양산형 레이더를 개발한다면 이 정도 탐지거리는 좋게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중형 전투기인 KF-21의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대형 전투기인 F-15K의 최신 개량형 A사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정말 큽니다. 민간 산업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30W급 전력 증폭 소자의 양산은 우리에게
특히 KF-21에게는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감히 라팔 등은 넘어설 수 없는 기술적 장벽 하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수출형 레이더에 30W급 지러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겠죠. 그렇기에 정말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국산 지러갈륨 A사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가 드디어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출력이 1.5배나 증가해서요. 정말 기쁜 일이지 않나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